이번엔 기술 블로그입니다. 제 기술 관련 이야기를 기다리시다가 쓸데없는 바이크 이야기 같은 거 자주 올리니까 구독 취소를 하시는 분들이 급증했네요. 사실 처음부터 자기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되는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곳이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도 일본에서 IT 하는 사람이 이렇게 놀기도 하는구나 하고 일본에서의 취미생활에 참고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기다리시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월부터 참가했던 SQL 서버를 타이디비로 전환하는 프로젝트가 어느덧 많은 준비를 마치고 최종 POC를 진행하고 있었네요. 제가 초기에는 타이디비가 더 느릴걸요 등등의 가벼운 반박 정도를 하면서 어차피 회사에 70명이 넘는 인원이 이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이전이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지난번에 DMP 사건도 있었다 보니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도와주려고 슬렁슬렁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WBS도 만들어서 많은 부서에서 체크하고 2차 POC까지 끝내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POC 결과표를 보면서 리포트를 작성하는 회의를 했는데 저도 초대받아서 참여를 했지요. 타이DB, 타이KV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4가지 패턴으로 테스트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스파이크가 일어난 이유에 대한 부분과 해결 방법을 적으려고 타이DB 쪽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2대의 타이DB랑 6대의 타이KV가 있을 때만 스파이크가 없었고 나머지 3종류는 모두 스파이크가 존재를 했는데요. 타이DB 담당자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때마침 무거운 쿼리가 들어왔을 거라고 몰아가고 있었네요. 그런데 테스트한 사람은 그냥 같은 쿼리를 반복해서 돌렸는데 라면서 반신반의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그 대답만으로는 고객이 명쾌하게 오케이를 내지 못할 것 같더랍니다. 갑자기 POC 결과 회의에서 CTO에게 전제 조건이 맞는지에 대한 문의가 왔다고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때까진 저는 SQL 서버 운영 효율화만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비스에서 운영 중인 SQL 서버의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은 한지라 이번 POC 결과란 적용한 데이터를 달라고 했습니다. POC 결과를 보고 리포트를 받습니다. 리포트는 2대의 타이DB, 6대의 타이KV가 스파이크가 없으니 이를 채택해야 한다라는 내용뿐이었네요. 그리고 스파이크의 원인에 대해서 기재해 달라는 CTO의 질문이 있어서 그걸 이번에 타이DB 쪽으로 들어온 사람은 스파이크가 있는 부분은 우연히 무거운 쿼리가 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쿼리는 40종을 추출해서 랜덤으로 던진 거였거든요. 그러니 테스트를 4번을 했는데 3번이 우연으로 무거운 쿼리가 마지막에 들어왔다는 게 일단 좀 이상하고요. 40종의 쿼리를 초당 2000번 15분간이나 던졌는데 왜 우연히 3번이나 마지막에 무거운 쿼리가 몰렸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저는 다른 지표에 주목을 했죠. 1번 쿼리를 보면 QPS의 듀레이션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확연하게 보였다가 마지막에 튀어올랐지요. 아마도 쿼리 처리량보다 쿼리 요청수가 많아서 체인락에 의해 점점 지연되다가 메모리가 부족해서 마지막에 튀어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2번, 3번은 들쑥날쑥하잖아요. 2번은 타이DB를 2배로 늘렸고 타이KV를 3대로 그대로 두었을 때였습니다. 듀레이션이 조금 들쑥날쑥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어느 선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터졌죠. 타이DB로 인해 받아들인 쿼리 수와 나가는 쿼리 수는 어느 정도 안정을 취했지만 타이KV가 부족해서 저장소 캐시가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 튀어오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번은 처음부터 듀레이션이 어느 정도 올라갔죠. 아마 1번 테스트로 인한 캐시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타이KV를 추가한 거라 처음부터 조금 올라간 상태로 시작한 듯이 보였는데 타이KV가 6으로 설정된 덕분에 마지막에 타이KV의 캐시가 바닥을 드러내기 전에 끝이 나서 어느 정도 높은 부하에서 엄청나게 튀어나지 않은 것이라 봅니다. 4번은 당연히 타이DB도 충분히 여유가 있었고 들어오는 쿼리가 결과의 리턴에 여유가 있었던 것이고 타이KV도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IO 퍼포먼스가 따라오는 덕분이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걸로 테스트 끝이 아니라
타이DB가 1대1 때 QPS를 점점 늘려가면서 피크 치는 타이밍을 체크해야 하고요. 타이KV가 세대일 때 QPS를 점점 늘려가면서 이것도 똑같이 체크. 그리고 타이DB가 2대가 될 때 안정적인 1개 QPS를 테스트하고요. 타이KV 역시 6대일 때 안정적인 1개 QPS를 찾아서 몇 QPS에서 타이DB 또는 타이KV를 늘리는 게 좋은지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퍼포먼스 테스트라는 것은 현재 상태의 퍼포먼스의 한계를 측정하고 한계를 벗어나는 포인트를 찾고요. 그 한계에 몇 프로에 도달했을 때 어떤 노드를 늘려야 하는지를 찾는 데에 있다고 보는데, 이번 테스트 결과는 엄청 이쁘게 잘 만들었음에도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CTO도 답답했던 게 아닐까요? 저야 토요타를 비롯해서 여러 프로젝트의 퍼포먼스 튜닝 및 인프라 확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인프라 확장의 당위성과 예산 편성, 사이징 등을 리포팅 해봤기 때문에 이러한 대답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에 모인 사람들은 그냥 타이DB 측에서 조금 교육해주고 부른 사람들 같더라고요. 그 때문에 타이DB를 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도 없고 영업으로만 끌고 가다 보니까 CTO에게는 만족스러운 리포트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전 SQL 서버를 그대로 놔두고 타이DB를 버리는 쪽에 손을 들고는 있지만 이미 영업으로 타이DB로 이전이 확정된 상태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 주고는 있는데요. 타이DB를 이딴 식으로 구성해서 운영했다간 SQL 서버일 때보다 퍼포먼스가 안 나오면서 비용만 비싼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물론 타이DB라는 NoSQL 엔진 특성을 잘 알고 설계하고 튜닝한다면 SQL 서버보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만 현재로선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재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NoSQL의 한계에 대해서는 콘텐츠로 설명을 했었죠. NoSQL은 특정 영역에서는 RDBMS에서는 넘볼 수 없는 능력을 가졌지만 일반적인 릴레이셔널 데이터에서는 NoSQL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RDBMS보다 수십 배가 느려지던지 아니면 정합성 체크에 엄청난 개발 코스트를 감당하던지 해야 합니다. 이걸 보신 여러분은 이제 퍼포먼스 분석 방법을 알게 된 것이고요. 무엇을 테스트해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RDBMS와 NoSQL의 특성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깊이 있게 아셨겠죠. MySQL의 SQL만 사용한다고 RDBMS와 같아질 수 없습니다. RDBMS란 것은 조인이 특화된 작은 데이터의 집합이고요. NoSQL은 조인이 가장 느린 직렬형 대규모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 들어간 프로젝트에서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끝!